예, 지금 5분의 토론 말씀을 다 들어봤습니다. 토론자들께는 죄송하게도 시간을 확 촉박하게 쪼아가면서 한 덕분에 20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분 정도 이제 플로우에 오픈을 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려면 짧게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2분에서 3분 정도로 시간은 제약하고 뭐 현장에서 겪으신 코멘트 말씀일 수도 있겠고 또는 오늘 발표자나 또는 토론자도 좋습니다. 토론자에 대한 질문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한 4-5분 정도 말씀 들어보고 나서 다시 플로우로 돌아와서 발표자 선생님과 또 토론자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는 식으로 나머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누가 얘기하셨냐요? 여기 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와 계신데 총장님부터 생도들까지 와 있다고 그런 부분이어서 또 굉장히 다양한 또 분야에서도 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총장님과 생도들을 포함해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도환 총장님, 예. 네, 정책차장 차원준 준장입니다. 첨단 과학기술 강군으로 육군이 도약하기 위해서 최근 한 4년 정도 굉장히 이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오늘도 그 자리에 어떤 연계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미타이거 실장과 드론작전사 창설 및 또 전력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3가지 의견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 오늘 발표하신 김학성 원장님께 질문 하나 그리고 심승배 박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멈티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육군이 아미타이거를 가시화시키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작년부터 25서단 70여단을 그 시범부대로 적용을 해서 현재 KCTC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그 안에는 일부 드론과 다목적 무인 차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첫 발을 내딛고 있는 단계다라고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드론은 이미 각종 전장에서 범용 무기화가 되었지만 지상 무기체계, 땅 위에서 걷거나 또는 전진하는 그런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 발전이 좀 더 시급한 사항이고 또 개발을 할 때에 그 드론에서 했던 우를 다시 범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드론 개발 시에 공통 GCS, 공통 지상 통제 체계를 개발하지 않아서 5년 뒤, 10년 뒤에 다시 개발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종의 지상 무인 체계를 함께 운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아군에게 핸드오버할 수 있는 그런 공통 GCS가 연결될 수 있는, 개발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그 군의 그 엔드 유저인 군의 그 니즈가 개발관에 반영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야전 부대에서는 현재 부족한 기술이 적용된 물건을 받았을 때에 무기 체계를 받았을 때에 불평불만하기가 쉽지만 현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그대로 운용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피드백을 줘서 발전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현실적인 한계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다목적 무인 차량은 항속거리 30km에 중량 2톤입니다. 결국은 대대 한 대가 가도 해트 차량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죠. 해트 차량이 없으니까 훈련장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대안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수상 보트 레저용으로 쓰는 거는 SUV 차량이 뒤에 캐리어 달아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 2톤짜리 다목적 무인 차량을 차량용 장갑차나 궤도용 장갑차 뒤에다가 달 수 있는 그런 캐리어는 만들 수 없는 것이냐? 그런 것들은 야전 부대에서 니즈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2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김학성 원장님께서 소요와 기술의 산학연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결국은 민군 기술 협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정부 주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국가연 주도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심승배 박사님은 그 멈티를 할 때에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는 AI가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많은 다양한 종류의 그 무기 체계에 대해서 어떠한 군사적 데이터를 그 빅데이터에서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그 국방 AI 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러한 로드맵을 만들 예정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가지 코멘트와 두 개의 질문 나중에 리스폰스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분들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이쪽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는 게 뒤쪽에도 기회를 많이 드립니다. 예, 쌤. 네. 예, 저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국방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상빈 부장입니다. 전역하기 전에는 최종적으로는 아미타이거 기획단에서 아미타이거 기획 문서를 만들고 전역을 했고요. 아미타이거 대대 병사 하나하나까지 부대 구조하고 전력 구조를 어떻게 그릴지 하면서 고민하면서 아까 김학성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고민했던 게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본 게 과연 우리가 지휘통신 분야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지 미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2020년도 전후 3년 정도의 미 육군 예산하고 우리 육군의 예산을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육군이 지휘통신 분야에 적용하는 예산 편성 비율이 방위력 개선비만 했을 때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 육군은 13%에서 14% 정도가 지휘통신 분야에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 지휘통신 분야의 비중을 늘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기획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체계 미래 육군에 대한 건설 또 실질적인 운영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월 2일 날 미 육군이 재미있는 RFI를 냈습니다. JLTV하고 ISV에서 사거리 25km 전방의 적 기갑 차량을 타격할 수 있는 유도탄을 장착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니 업체들은 이에 관한 정보를 주십시오 하고 RFI를 냈고 거기에 대한 운영 개념을 정리를 해서 RFI를 냈습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전운을 분석을 해서 실제 유도탄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사거리에서 작동을 해야 되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사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하고 그 운영 개념을 정립해서 그걸 만들기 위한 정보를 업체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RFI대로라면 11월 17일까지 그 업체에서 그런 정보를 받기를 요구를 했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내년까지 RFA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군에서 업체나 밖에 있는 연구기관이나 이런 인원들하고 접촉하는 것을 좀 꺼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실질적으로 무기를 만드는 것은 방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하고 실제 실무자들이 같이 고민하고 기술적인 한계가 뭔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고 그것을 꺼리는 분위기를 좀 제거를 해주셨으면 실질적으로 군이 요구하는 이 체계를 빨리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휘 통제 분야에 좀 더 투자가 좀 있어야 된다는 코멘트하고 민군 간에 좀 더 자유로운 교류가 오히려 또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지금 질문 지정받으지 않으신 분들 중에 혹시 뭐 답변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해주시면 차 교수님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준비해 주시고요. 예, 지금부터는 질문이나 코멘트는 한 가지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 제한군인의 종합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예비역 육군소장 장정호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제가 참석을 해서 많은 걸 느꼈는데 지금 나아가는 방향은 제가 보니까 육군이 첨단 이런 무기, AI라든지 무인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하이 무기 체계하고 하이로 믹스 무기 체계를 운영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족한 인력들을 우리가 이 상근 예비역 또는 비상근 예비역, 지역 예비군, 그다음에 직장 예비군까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런 예비군들을 피드백해서 운영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곁에 대한민국 제한군인회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제한군인회는 여러분들과 같은 능력 있고 출중한 분들이 다 전역하고 나면 제한군인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 대상이 한 1,000만 명 됩니다만 지금 저희 제왕군인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한 100만 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그런 인력과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인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곁에 제왕군인을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왕군인을 많이 좀 활용을 해 주십시오. 육군의 여러 가지 부족한 인력은 제왕군인의 인력 풀을 저희가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하고 협조해서 제왕군인을 많이 좀 활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히려 현역이신 차장님께서 좀 코멘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 정책실장님. 예. 그러십니까? 예, 한 분 듣고 마지막 질문은 제가 사회제 직권으로 생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생도 중에 누구 한 사람 마지막 질문 좀 해주세요. 예,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과장 남승현 대령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 이렇게 마련해 주신 육군본부와 서울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의미 있었고 특히 김학성 원장님과 아까 심승배 센터장님이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라는 말에 굉장히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의견인데 아까 JADC2하고 GIS 아르타 결국에 육군이 저는 다연역 작전의 최대의 수요자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인구 절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당면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빨리 정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감시와 정보들을 타격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JADC2, GIS 아르타 또 미 육군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컨버전스를 우리 육군이 좀 도입하고 빨리 행보를 같이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좀 의견을 좀 드리면 지금 합참이 JADC2 개념 계획을 37년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지금 수립을 했고 저희 육군이 좀 주도적으로 JADC2의 선도 부대로서 좀 참여하면서 요번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델타라는 전자지도 시스템 팔란티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자체가 마치 네이버 지도 같은 모든 그 전자지도를 전술적인 제대서부터 전략적인 제대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네트워킹 같은 제도로 저희 육군이 전술 제대로부터 또 지작사 같이 전략 제대까지 캅을 공유하면서 실시간에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한다면 지금 인구 절벽 시대뿐만 아니라 위협에도 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앞줄에 앉아 계신 참모총장님께서 고개를 좀 끄덕끄덕하셨습니다. 들으셨으니까. 근데 아까 JIS 아르타 같은 경우 거의 한 달 만에 됐다면 우리는 왜 못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카카오 택시 빨리 타고 있잖아요. 예, 좀 민군 간의 어떤 협력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생도 누가 할래요? 예. 안녕하십니까. 육군산학교 생도 4학년 김병진 생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앞선 발표에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싸우는 방법과 같은 제도적 차원의 뒷받침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싸우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이 새로운 무기 체계들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논의가 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분들이나 이런 여론적인 지지가 수반되어야 결국에는 더 강한 전투형 육군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거는 이정환 교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김학성 원장님하고 심승배 센터장님한테 왔기 때문에 두 분께는 한 1분 30초 정도씩 시간을 드리고요. 나머지 발표자들께는 시간 한 1분 정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실 말씀들을 준비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그냥 말씀하시면. 네. 익숙치 않아서 벌써 10초 까먹었네요.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사실 오늘의 기술과 소요에 관련돼서 이렇게 세트화 시킨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소요라는 것들을 우리가 창출해낼 때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냥 소요군에서는 이렇게 능력 어떤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 어떤 무기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러한 방법이 있으면은 내가 현 상태에서 이길 수 있을 텐데 국가연에 계신 분 좀 와주세요. 우리가 또는 가서 제가 만날게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이 있고 저런 생각이 있는데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들 봤을 때 아까 유진 교수님 딱 그 말씀하셨잖아요.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을 하면서 이러한 방법, 이러한 방법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거기에 아마 하나 더 말씀 잠시 드리면은 사실은 제가 재작년에 지금 첨단 원장님이신 곽기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도대체 우리는 전차를 만들든 장갑차를 만들든 뭘 만들든 간에 현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나름대로의 뭔가 부품을 교환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센서를 갖다 붙이는데 문제도 없어야 되는데 이게 각기 다른 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다 각기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패러다임 시프트에서의 공통화, 아까 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공통화 모듈화 표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무인 체계는 그래가지고 옥상에서 한참 얘기했어요. 또 한 2년 전 얘기인데, 그런데 다행히도 공통 아키텍처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이 현재 지금 막 개념 용어가 착수가 됐고, 거기에 하는 것도 이제 남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무인 체계나 아까 아미 타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녹아 들어가져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그브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관련되어 있는 뭐 RDK 모듈이라든지 뭐 IOP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식대로 개발을 해야죠. 대신에 잠깐만 5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도 이거를 국방력 강화도 되지만 이것도 외국과의 어떤 나토나 뭐 미국과의 어떤 것도 협력도 해야 되고 작전상, 그리고 수출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표준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심승배 센터장님. 네, 앞서 차원준 실장님 질문하셨던 그 군사적 데이터를 이제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AI 쓰려면 그에 대한 로드맵이 있냐 질문하셨는데요. 초안 작업은 작년과 올 초에 했었고 계속 좀 확대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계획을 국방부랑 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확장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뭐 우크라이나 델타 또 델타 외에도 비전 이런 것들도 있죠. 그 GIS 아르타만 저희는 막 계속 유행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한 3-4개 정도 소프트웨어가 더 있습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델타고 또 비전 관련된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하나 또 봐야 되는 게 우크라이나전 발발하기 직전에 그 우크라이나 정부의 데이터를 아마존 웹 서비스 AWS의 그 이동형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죠.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이동형 센터가 있는데 거기다 담아서 국외로 반출합니다. 그는 국내 법을 바꿔가지고 원래는 이제 국외에 저장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클라우드를 우크라이나도. 근데 전쟁이 임박하니까 데이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옮깁니다. 아마 전시기 때문에 그런 접근을 했었을 텐데 저희가 이제 전시를 좀 가정하고 미리 좀 그런 할 수 있는 제도들을 갖춰놔야 어떤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시 대응이 되지. 저희가 뭐 전시에 또 임박했다고 또 제도를 바꾸고 뭐 국회에 그걸 상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선제적인 저희가 고민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군 협력 차원에서는 뭐 SUV 자율주행 차량으로 개조해서 갖다 쓰고 이런 것들도 평시에 고민해놨다가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생도분이 윤리적 관점 연구, AI 윤리 이런 것에 대한 논의 연구는 최근에 많이 되고 있고요. 좀 착수 단계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번 주에도 개발 단계에 그 좀 안전하게 개발하자라고 하는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뭐 가이드라인이 이번 주 초에 또 발표된 바 있습니다. US, UK 우리나라에서도 국정원이 참여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의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나머지 네 분께도 1분 이내로 잠깐 말씀하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장. 예, 먼저 그 제한군인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 이제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표면적으로 무인화 무기 체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력화 방향을 얘기를 하지만 이것만 주장비만 무인화가 된다고 해서 병력이 감소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봤을 때 뭐 자주포가 무인화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위장망을 그러면 무인화할 수 있느냐? 또 그 탄약을 뭐 탄원차에서 자동으로 공급한다지만 그 탄약을 트럭에 싣기 위해서는 그럼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런 어떤 주장비가 아닌 부분의 전투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분야에서도 충분히 무인화와 관련된 사업화가 되어야지만 정말 병력이 감소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은 이런 어떤 방산업체 무기체계 중심의 어떤 그 업체가 아니라 또 민간의 어떤 그런 다양한 업체들이
군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그런 부분을 사업화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 교수님. 네, 그 한국자동차연구원에 계신 분께서 그 민간과의 협력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국방로봇학회 총무부회장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국방로봇학회와 육군은 이미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민간의 기술들이 육군에 소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력을 사실 강화하고 있는 걸 좀 소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못 드려서 사실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도 드론과 로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방법을 고민하실 때 북한도 드론과 로봇을 가지고 싸울 수 있다라는 그 북한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윤리적인 관점을 생도께서 질문해 주셔서 하나만 답변을 드리면 저는 좀 다른 의견을 드리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올해 2월에 지능형 킬러 로봇을 국가적 공식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 투입의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미국, 또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은 이 윤리에 대한 논의를 포기했습니다. 그런 어떤 그리고 유엔에서 논의되던 그런 부분도 지금은 잠정 중단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다른 의견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와서 박수장 기자님. 예, 방금 전에 나왔던 의견들 중에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노하우가 중요했습니다.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것은 무엇이냐, 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느냐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내 머릿속에 모든 걸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외장하드에도 다 못 담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하우가 아니라 노웨어의 시대로 가야 됩니다. 노웨어는 무엇이냐? 지식과 경험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둔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꺼내 써서 모듈 방식으로 조합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각각의 요소들이 네트워크로 고성능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뢰성이 매우 높고 속도도 매우 빠르며 성능도 매우 우수한 그런 네트워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션에서 다루게 될 이슈이기도 한데 인력입니다. 첨단 장비를 개발하고 다룰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육군이 인력 경쟁자는 해공군이 아닙니다.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삼성전자, LG전자입니다. 이들을 상대로 과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은 아마 이 세션에 계신 분들이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세션에 대한 예고편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려고 그런 거였는데 예, 이게 예, 뭐 그 오늘 테마와 상관없이 규범은 언제나 변하게 마련이고요. 그 변하는 규범에 그 잘 적응을 할지 아니면 잘 주도해서 그 규범 변화를 형성할지는 열려 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주도가 꼭 언제나 100% 이익은 아닐 텐데, 답은 아닌데 어떤 게 가장 최선인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정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종류의 학술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무슨 답을 얻고 싶어서 왔지만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얻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질문을 잘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엉뚱하게 되면 이게 답도 엉뚱한 부분이 돼서 오늘 1세션이 여러분들께 많은 질문들을 던져드리고 또 현장에 가서도 풀어보시는 이런 계기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또 2세션하고 3세션에도 이어집니다. 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